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서진은요,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오징어 게임 보셨을까요? 이 오징어 게임은요, 큰 돈을 벌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게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블룸버그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위험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왜 이러한 기사를 내놓았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는요, 옆에 기사 원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의 개미 군단이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을 해서 지금 전멸 위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의 제목을 냈고요. 그 이유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다라는 부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토니 킴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올인을 하면서 위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쪽으로 이유를 든 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B2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용융자가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 미국의 레버리지 ETF 자산의 40%를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 쏠림 현상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평균치를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굉장히 큰 종목들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고위험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위험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리스키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지금 투자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지금 좌절을 했고, 이에 대한 수익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의 영끌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B2가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블룸버그는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과 같이 한 방을 노리고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B2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4조를 돌파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에서도 오늘 관련된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프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신용융자 잔고가 얼만큼 연동성이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줄이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우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같이 증가했다가 금리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신용융자 잔고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이 그래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융자 잔고가 24조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 전체가 15조대였습니다. 이미 초과했고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80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의 화랑기라 불렸던 코로나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투자자 예탁금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거래대금과 신용융자 자금의 비중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거래대금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시장이 과열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신용융자 거래가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 매매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이 3,700포인트를 돌파할 때 반대 매매도 급증을 했었고, 담보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거를 담보로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증권사에서는 강제로 매도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장에 있는 주가
물가 자체가 훨씬 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악재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이게 투자 심리를 또다시 억제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러한 분석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증시의 B2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발목 잡는 요인으로 B2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놓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미 협상과 관련돼서 아직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한 인물은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금 한두 가지의 쟁점이 미국 측과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 상태에 있다.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익을 최선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별로 이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협상을 하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합의안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다시금 미국 워싱턴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고 우선 에이펙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미국과 도장을 찍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게요. 트럼프가요. 관세 덕분에 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과 협상을 잘했다. 그러니까 이 코멘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와 협상이 미국 측도 만족할 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평가받았던 거는 중국과의 회담인데요. 공정한 합의가 기대된다, 합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회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번 더 달면서 시장에서는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협상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는데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측을 향한 트럼프의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높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죠.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정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정수리 꼭대기에 있는 정상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의 정상일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오른 상황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이 더 상승할 만한 그러한 힘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말에 진행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그 전에 정상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 성사된 다음에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봐야지 우리 시장이 정말 정상 궤도에 올라간 건지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지금 꼭대기에 있는 정상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